예, 저는 뭐 사실 정치에 대해서 저는 깊이 관여를 안 했었고,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있다가 이제 정당에서 처음 시도한 그런 오디션을 통해서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 들어갔고, 대선이라는 선거를 치렀고, 또 지방선거에 제가 송파구청장 후보로 직접 나가서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좀 속성 공부를 한 편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또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대변인직을 하다 보니까 방송 출연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가보면은 매일 대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법 리스크, 또 상대 쪽 사법 리스크. 그것만 서로 주고받고 또 공방하고 누가 더 잘 못났다. 네, 우리가 더 잘할 게가 아니라 저쪽이 더 먹물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회색인 저를 찍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1년 이상 공방을 하다 보면요. 이걸 왜 해야 되나라는 굉장히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희망은 더 사라지죠.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 사실 정치라는 것은 여기 계신 저희 이런 분들이 공급자의 역할인데 공급자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도 굉장한 그런 뭐 자괴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뚫어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것도 늘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게 초선 의원들 뭐 절반 교체했다 이런 걸로 매일 자랑을 해요. 근데 정치는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늘 거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사람을 키워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이 계속 가게 되면서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 좀 희망을, 정말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길러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보내는 일을 이제 국민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저는 좀 힘을 모아서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희망을 발견을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그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그 일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군분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요, 뭐, 이름도 그냥 제가 카페에서 졌어요. 그냥 급격하게 만들었고, 당시 이준석 대표 그 해임,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규정이 없는데,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무력했던 게, 과거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당사 가서 점거도 하고, 머리 끌어당기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억울함을 저희도 당하지만, 일반 시민분들도 그런 걸 똑같이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건강한 온 오프라인의 공론의 장이라도 만들어서 목소리라도 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 시트에다가 이 내용을 해서 올렸는데, 분노한 보수 지지자들이 한 일주일 만인가요? 7천 명이 그 서명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7천 명을 카톡방에도 이제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나눠서 운영하다가 소송을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변호사니까 당을 상대로 이제 가처분 소송까지 했고, 그래서 한 번 이겼고 한 번은 져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어져 와서 한 5천 명의 회원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당 내에서 이런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저 이름도 동학이잖아요. 아직도 반란을 못 일으키고 있는데 야, 참 대단하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어쨌든 성공해서 좀 더 건강한 정당, 보수 정당이 잘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응원도 하고요. 그런 다르지만 저는 정치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결정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서로가 서로를 이 같은 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뉴스 보시면 이 초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돼요. 그거에 이제 치고 나오는 게 연금개혁 문제입니다. 네, 연금개혁은 어디서 하게 돼 있냐? 국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계속 뒤로 미뤄요. 왜냐하면 다루면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주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은 그래도 하지 않고 행정부도 계속 뒤로 밀어요. 그렇게 되면 개혁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65세는 노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네.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B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65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눈치 보지 마시고 괜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아마 이런 시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 70세는 그럼 노인인가? 토론해 볼 만하죠. 네, 논쟁해 볼 만해. 지금 우리가 복지 짜놓은 것들은 대부분 20년, 30년 전에 짜놓은 룰, 물론 조금씩 계속 개혁해서 가지만 실제로 그 룰에 모든 게 다 짜맞춰져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버스비 인상, 뭐 무임 뭐 지하철 인상,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냥 치부할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재정의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젊은이들한테 세금을 얼마나 거둘 거냐, 이게 주요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주고 있는 돈을 얼마나 줄일 거냐. 근데 이 싸움이 시작되면요, 이건 세대 간의 공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은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이걸 부족하다 그러고, 젊은이들은 세금 더 낼 수 없다고 버팅기고, 이건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근데 그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가 사회에 다단한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막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완충해주고 그걸 조율해서 사회적 합의로 끌어내는 것. 그래서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한국 정치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뒤로 미루는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데 계속 뒤로 미루는 결정.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정치가 그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 대 국민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국민과 국민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정치가 거기에서 그 역할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와 이러한 해법, 이런 것들 같이 해결해 나가보자 계속 호소하고 있는. 정치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공동체가 이제 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싸우고 거기서 어떤 합의점 찾자 이런 건데, 저는 지금 한국 정치, 지금 제가 보는 뭐 한국만이 아니라 요즘은 미국이나 딴 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상 시민적 내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인들이 싸우는 건 저는 뭐 사실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시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정치가 나서서 시민들끼리 사실상 지금 내전 상태를 만들고 있는. 내전인지 확인하시려면 광화문을 가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전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국회 앞을 잠깐 지나셔도 돼요. 내전 상태가, 시민들끼리 내전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요즘에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진보나 진보 유튜버나 또는 보수 우파 유튜버를 자처하는 어떤 유튜버들의 라이브 방송 댓글창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거기 지옥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증오와 모든 것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고, 저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더 나쁜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시민이 있어야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드는 걸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시민이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정치가 좋아져야 시민들도 마음이 좋아지고 삶이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진보의 세계보다 정치의 세계가 훨씬 넓고 정치의 세계보다 인간적인 삶의 세계가 훨씬 넓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는 뭐 정치로, 진보나 보수 또는 정치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행복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취향과 나의 호불호와 또는 나의 어떤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애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마저 정치를 통해서 다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분열하고, 심지어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마치 뭔가 방관자처럼 이런 식으로 서로 욕을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보 정당도 엄청 경직된 조직이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변절자 이런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가 시민들을 이미 이제 다 갈라놓기 시작하는, 싸우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 즉 정치가 완전히 실종돼 버린 상황,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플레이어를 자처하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도 뭐 상대적으로 지금의 유력 정치인들보다 젊다거나 권력을 좀 덜 갖고 있다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도 다 책임감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러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엄청 고뇌하게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에 좋아하는 정치인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아침마다 양치질하고 거울을 보면서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드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돼요. 그런 고민들을 요즘 정말 많이 해요.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로 지금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희망적인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